안녕하십니까, 임초영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신탄진에서 일찍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네, 본인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발음 부족? 아니면 호흡 조절? 일단 긴장을 많이 하는 긴장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긴장한다. 이제 또 예. 그래서 긴장해서 조리 있게 말을 잘 조리 못하는 것 있게, 같아요. 조리 있게 말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표정 관리? 표정. 무표정하다. 네. 무표정하다. 보니까 턱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턱을 당겨야 살짝 긴장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긴장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긴장을 즐기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긴장은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다 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사람 앞에 쓰면. 근데 이 긴장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너무 긴장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까? 첫째,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긴장감이 덜 떨어집니다. 네.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한다는 뭐예요? 네, 꽤 들고 있어요. 꽤 들고 있다. 꽤 들고. 꽤 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해서 둘러치나 매치나 말을 해도 순서가 뒤박죽 두드려도 그걸 잘 다듬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원고를 외워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그리기. 이게 중요해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선생님은 네. 평생 강의할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러치나 매치나 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긴장감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경험을 쌓는 겁니다. 많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주사, 그죠? 네. 예방접종을 하는 게 뭐예요? 미리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노출시켜야 됩니다. 네. 하우스 안에 있는 꽃은 비바람에 밖에 내놓으면 견디를 못하지만 야외에서 자란 꽃들은 비바람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노출되어서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험만큼 좋은 수는 없습니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경험이 좋은 기회인데요.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네. 이 기회가 오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네. 기회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축구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네. 근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맞이하는 거죠. 네. 그걸 잘 센터링 해줌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뿌리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준비가 덜 됐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온전히 내 것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격적 마케팅이고 공격적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걸 넘어서 공격적인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마다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줄이게 말하는 거. 긴장을 풀면 줄이게 말이 되는데 그걸 키워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표정. 따라서 하실까요?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만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미소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시작.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미소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네. 아침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겨울이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온전히 인정하면 그래. 겨울이니까 춥지. 옷을 두툼하게 몇 겹을 껴입고 가면 돼. 네. 제가 겨울철에 네. 라운딩을 나갔어요. 근데 웬 겨울철에 라운딩이냐 라고 사람들이 염려하더라고요. 예, 추위에 고생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디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더워요. 그래서 한 겹, 두 겹 옷을 벗어서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 탓할 필요도 없고 성격 탓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뒤로 미룰까 탓을 하지 말고 온전히 도전하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소는 무표정의 미소. 그래서 스피치 1법칙이 look, smile, talk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look, smile, talk. 시작. look 바라보고 smile 미소 띄고 그 다음에 토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토크 하려고 하거든요. 스피치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 뭐가 생기나요? 연민의 정, 측은저심, 그리고 존경심, 사랑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가게 되므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이곳에 왔을까 이런 느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기 쉬울 수 있는 마음을 온전히 들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고 미소 띄고 그 다음에 말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턱은 살짝 지금 보시 트레이닝 좀 더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지우겠습니다. 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두 번 하고 싶은 말이 선생님은 쪼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쪼개라. 네. 긴장이 되면 쪼개라. 문제에 봉착하면 쪼개라. 이 얘기 하거든요. 삶이 힘들거든 쪼개라. 쪼갠다. 쪼개라. 쪼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일스. 스마일스. 웃어라. 네. 이 스마일이라는 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마일, 1마일 사이, 이 S와 S 사이가 1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스마일스. 아재개인가요? 네, 스마일, 웃어라. 쪼갠다. 너 왜 나한테 쪼개냐? 옛날에 그랬어요. 네. 네, 쪼개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미분시켜라. 미분. 네. 세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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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에서 이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포지션. 포지셔닝.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스피치 학원을 알리는데 어떤 대상으로 알릴 거냐? 20대냐, 60대냐?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쪼개면 우리 사람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군으로 나눌 수 있겠죠?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삶이 힘들거든 쪼개라. 네, 문제가 있거든 쪼개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짜증내지 마시고 웃어라. 웃으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 그리고 몸에 뭐가 공급이 되나요? 네, 산소가 공급됩니다. 산소. 그래서 유연할 수 있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짜증내면, 화를 내면 네. 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면 쪼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시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아이 컨택. 아이 컨택. 1번 아이 컨택. 바라봐라. 아까 look이라고 말씀드렸죠. look. 바라봐라. look. 아이 컨택하라. 두 번째 face.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미소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네. 입술꼬리 올리고 살짝 웃어주는 거.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 페이스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 있으면 말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죠.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고 하면
얼굴 페이스 표정 관리가 되어 있는데 표정 관리. 입술꼬리 올리고 웃어주는 거, 끄덕여주는 거. 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입술꼬리 올리고 살짝 끄덕여 보세요.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딱 경주 뛰지 마시고 보고 사람을 보면 웃어주고 끄덕여만 줘도 아, 저 사람이 날 인정해주고 있군. 저 사람하고 사귀어볼까? 저 사람하고 사귀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호흡에 필요합니다. 호흡. 그 다음에 발성에도 중요하고요. 호흡, 발성. 부분을 트레이닝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스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스처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몸 동작이긴 하지만 이 몸 동작을 사용함으로 내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쏟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열정적으로 여기 있는 청중을 그냥 흥분의 도가니 또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스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표정하게 무뚝뚝하게 얘기하면 말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이입하려면 몸을 적당히 움직이면서 제스처를 써주면 이게 정말 잘 됩니다. 노래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뚝하게 딱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노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리듬을 타면 노래가 절로 됩니다. 왜? 리듬을 맞춰야 되니까. 동의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죠. 태도입니다. 이 마인드가 사랑과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상대에 대한 인간애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존중해 줘야 되죠.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죠. 인정해 줘야 되죠. 무시하거나 깜보거나 그러면 이 소통이 될까요? 관계의 형성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돌발 퀴즈. 둘 중에 하나를 버리려면 뭘 버리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심 중에서. 존경심. 근데 존경심이 없어요? 네. 이 사랑이 지탱이 될까요? 사랑을 하는데 아주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까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어요. 근데 너무 존경해요. 그러다 보면 사랑은 절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아셨죠? 네. 풀 한 포기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잡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잡초라고 하는데 잡초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신의 사전에는 잡초란 말이 없습니다. 다 귀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분해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마다 풀어갈 겁니다.